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팽창은 연구개발 성과의 증대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연구개발 성과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지표는 기술 무역 통계입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기술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기술 수출에도 나서게 되어 기술 도입과 기술 수출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 수출이 기술 도입 규모를 상회하는, 즉 기술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은 기술 도입액 및 기술 수출액의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 한국의 기술 무역이 앞서 상정한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도입액과 기술 수출액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축적되어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기술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기술 도입 규모는 감소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도입액 대비 기술 수출액의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까지는 이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기술 수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기술 도입액 대비 기술 수출액의 비율은 23.4%로 상승했고, 2000년대 말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63.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기술 무역 수지가 흑자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은 산업별 기술 도입액 비중의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기술 도입은 주로 4개 산업, 즉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4개 사업 내에서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 및 기계 산업의 경우 기술 도입액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도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전자 산업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기술 도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시는 그림은 산업별 기술 수출액 비중의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인데, 기술 도입액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수출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전기, 전자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와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학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액의 추세와 다소 상이한 부분은 기계산업입니다. 기계산업의 기술 수출액은 2000년대 이후에도 10%에서 20%대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제시해 놓은 것은 지식재산권 통계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이 핵심을 이룹니다. 지식재산권 제도가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칙령 제335호에 의거해서 일본의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의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특허제도는 1908년 공표 시행된 한국특허령 칙령제 196호로 당시 통감부는 일본의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을 조선에서 의용하기 위해 이 칙령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관련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해방 이후 상황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지하듯이 특허 제도는 정부가 발명의 창작자에게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발명의 제조, 사용,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일정 기간 보장해 줌으로써 발명 및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허 제도만 존재할 경우에는 발명성이 높지 않은 이른바 소발명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특히 과학기술 발전 수준이 낮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발명의 성공 확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예 기술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경제발전 초기부터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 제도를 마련하고 소발명을 장려해 왔습니다. 본책에서는 1947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은 그 중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는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특허 출원 건수를 상회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대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소발명을 보호해주는 실용신안 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실용신안 출원 건수를 처음 추월한 것은 1989년의 일입니다. 당시 2만 3천여 건이던 특허 출원 건수는 이후 전반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10만 건, 2013년에는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1996년까지는 특허 출원에 준하는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고, 2014년 이후에는 1만 건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1980년대 초반 이후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 혁신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 특허 출원이 급증한 반면, 경제개발 초기 실용신안 제도가 가졌던 역할과 의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의 급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이를 내국인이 주도해 갔다는 점입니다. 내외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에 관한 통계 중에서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1974년 처음으로 외국인의 출원 건수가 내국인 출원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외국인의 출원 건수가 전체 출원 건수의 75% 내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출원 건수가 정체 양상을 보이는 사이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1992년부터 외국인 출원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내국인의 출원 건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15년 현재 16만 7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외국인 출원 건수 4만 6천여 건의 3.6배에 달합니다. 본 책에서는 1971년 이후 산업별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은 그 중에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4개 산업 부문의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통계는 2010년까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2012년 6월 산업 부문별 특허 분류표가 개정되어 위와 같은 분류 방식의 통계가 더 이상 작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면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를 주도해온 산업은 전기통신 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70년대에는 화학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전기통신, 후반에는 기계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전기통신 부문 출원 건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선 이후의 일입니다. 1980년에도 전기통신 부문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의 16.5%인 837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85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체 출원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원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비중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010년에도 전기통신 부문 출원 건수는 77,389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상황과 비교해 보면 30년 사이 전기통신 부문 출원 건수는 92.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끝으로 해외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통계인 PCT 국제 출원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PCT 국제 출원 제도란 출원인이 수리관청인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서 제출일을 지정관청인 지정국 특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출원인이 해외 특허 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1984년 가입하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가입 초기에는 활용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2000년대 들어와서 출원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14,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의 지정관청 관련 통계는 해외에서 한국 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하여 해외 국제 출원을 신청한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도입액 및 기술 수출액 추이, 산업별 기술 도입액 비중 추이, 산업별 기술 수출액 비중 추이, 연도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 주요 산업 부문 특허 출원 건수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